색깔이 변화무쌍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된 거야? 100배가 오른 거지, 100배가. 결국은 고정적인 팬덤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다. 예,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성적 분석 개별로 좀 하니까 그때 조회수도 그렇고 호응이 어떻습니까? 좋죠.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주인공을 픽했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그룹은 원래부터 저희가 원래 하려고 예정을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수 이름 뭡니까?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세븐틴은 역사가 오래된 그룹이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히스토리가 많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오늘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다 아시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븐틴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요거죠. 그리고 요게 뭡니까? 그거죠? 요게 이겁니다. 그래서 세븐틴이고 데뷔를 2015년 5월 26일이에요. 내후년 되면 어떻게 돼? 10주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대단한 그룹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세븐틴 하면 이렇게 장수한 아이돌이라는 느낌이 와? 아니면 지금 막 싱싱한 그런 느낌이 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뭔가 핫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오잖아. 굉장히 탑클래스 아이돌이 있지만 한 10년쯤 돼 보면 뭐 왠지 올드하고 요즘 나온 신인그룹이랑 다르고 이런 느낌인데 항상 뭔가 신선함을 준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세븐틴은 그만큼 음악적인 면, 퍼포먼스적인 다각도의 실험적인 거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색깔이 변화무쌍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음악이나 이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질려 안 질려? 안 질린다는 거지. 그게 세븐틴의 묘미고 다른 여타 탑클래스 아이돌이 보여주는 그래프랑 사뭇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는 세븐틴은 좀 그런 리스크를 즐기는 그룹이라고 보면 돼. 다음 앨범에 우리가 또 이번에 1등 못하면 어때?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야 우리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계속 그동안 활동한 그룹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멤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멤버들 이렇게 팀워크들도 대단하고 여기는 처음부터 분업화가 확실히 됐잖아. 그죠? 여기 3 이 느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컬이면 보컬,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뭐 랩 뭐 이런 것도 다 너무 잘해. 그리고 보컬이 기가 막혀. 너무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멤버들 중에서 잘 분업화돼서 시너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속사는 어디입니까?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 소속 레이블이 됐고 팬덤은 뭡니까? 캐럿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대학원 다닐 때 몰랐는데 동급생 중에서 캐럿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캐럿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 시상식을 한번 왔었는데 다소 핫하게 말 수가 없이 있다가 갑자기 세븐틴이 나오니까 핸드백에서 뭘 이렇게 쭉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꺼냈더니 응원봉을 이렇게 꺼내더니 미친 듯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인기구나. 제가 그때 세븐틴의 인기를 한번 느껴봤고요. 본격적으로 긴 행보를 우리 세븐틴이 어떤 앨범을 냈는지 우리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는 언제 했어요? 2015년 5월이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시상식이나 어디 이런 버라이티 쇼 나가면 왕 고참 중에 고참이라고 봐야지. 근데 성적도 뭐야? 거의 탑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세븐틴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신인 아이돌이 나왔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근데 세븐틴은 어땠어? 처음부터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 뿐만 아니라 계속 좋은 것도 아니야. 가다가 약간 주춤한 그래프가 뒤에 가서 보여줄 텐데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다양한 컨셉으로 승부한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낀다 요 곡이죠. 이렇게 5월 달에 나온 다음에 같은 해 9월에 만세 요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4월에 예쁘다 뭐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룹은 뭔가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 컨셉이 나와서 앨범명부터 곡명부터 뭐 컨셉출하게 연결이 됐다면 확실히 2015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보다는 되게 아이돌스럽게 이렇게 나왔던 거야. 예쁘다까지. 그 다음에 2016년 7월에 아주 나이스. 이 앨범이 어떻습니까? 아주 나이스한 거죠. 요게 물론 이 앨범이 세븐틴의 앨범 중에 최고 성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앨범에 아주 나이스라는 곡 저희가 주최했던 아시아 송 페스티벌 우리 세븐틴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아주 나이스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확 끈 게 달아올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이 아주 나이스는 세븐틴의 수많은 곡 중에서 어떤 곡이냐 좀비 같은 곡이야. 세븐틴이 앨범을 내면 갑자기 이렇게 죽어있다가 쓱 일어나가지고 차트 400위까지 성공성공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아주 나이스야. 그래서 음원 성적을 스테디하게 누적한 걸 모으면 얘보다 성적이 더 좋은 음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잠자고 있다가 또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언데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400위 안에 진입하는 그 곡이 어떤 곡? 아주 나이스 이 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2월 5일날 붐붐 이렇게 나왔고 2017년 5월 22일 울고 싶지 않아. 이때 한참 뭐 트로피컬 사운드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노래 나오면서 굉장히 저도 이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계속 볼까요? 그리고 또 이제 2017년 11월 6일 박수라는 노래 나왔습니다. 세븐틴 하면은 노래 선곡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해. 장르라는 부분도 극히 국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멤버들이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뭐 울고 싶지 않아 끝나고 이제 박수 나오는데 좀 요건 또 느낌이 좀 달랐죠. 그 다음에 2018년 2월에 고맙다. 보통 이제 세븐틴 노래는 세 글자가 넘어가지 않는다. 보통 한 세 글자가 제일 많다. 두 글자는 세 글자. 그리고 딱 뭔가 직관적이야. 예쁘다. 박수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 그 다음에 2018년 아니나 다를까 세 글자로 어쩌나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나. 2019년에 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고 나름대로 이 홈이라는 거에 안에서도 또 뭔가 세븐틴이 얘기하고 싶었던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8월에 히트가 나옵니다. 다양하고 또 신나고 또 세븐틴만의 그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Fear 뭐 이렇게 해서 앨범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같은 형식들을 보여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중가수라는 게 뭡니까? 흥행을 먹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1등하는 가수도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까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팬들과 좀 더 재밌고 신나고 색다른 걸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앨범들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앨범 또 넘어가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행가래 Left and Right 2020년 6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에 또 Home Run 해서 앨범을 또 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Ready to Love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동안의 세븐틴의 제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직접적인 사랑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대화 속에서 녹여있는 심플한 그런 단어들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느낌들도 냈던 거예요. 앨범 자켓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븐틴 9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Rock With You 해서 2021년 10월 22일 뭐 이때쯤 되면 이제 세븐틴이 앨범을 나오면 보증수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만큼 한다라는 그 기준에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를 조금 약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22년 작년이죠. 5월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Face the Sun 해서 핫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고 이때 뭐 성적이 뭐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세븐틴이 이제 리팩이 나오죠. 후반기에 2020년 7월에 월드라는 노래로 나오는데 이 앨범 다음에 나오는 리팩이었기 때문에 앨범 판매에 이런 거는 조금 뭐 뒤처질 수 있는데 뭐 그 리팩이니까 근데 요때 앨범이 작년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앨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보통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지금 설명드리면 앨범 현황 얘기하면 뭡니까? 2페이지면 다 되는데 세븐틴은 어떻게 3페이지를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만큼 짬밥이 오래됐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후 6주간 앨범 판매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븐틴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제 반응이 계속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2밀리언 뭘 하기 이전 그래프를 같이 비교하다 보면 이게 또 미약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신인이 처음에 나와서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남자 아이돌들은 여자 아이돌과 다르게 음원 차트를 막 점령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데뷔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BTS도 그랬고.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미니 앨범 나왔는데 이때 이제 앨범 판매량이 얼마예요? 이게 25,000장이에요. 25,000장이 어떻게 됐어? 200만 장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100배가 오른 거지, 100배가.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지. 이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나왔죠? 두 번째 앨범에서 7만 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25,000이 나오고 여기에 7만 장이 나온 거야. 그럼 이게 뭐야? 3배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다음 앨범, 첫 번째 이제 퍼스트 앨범이에요. 정식 앨범 나와서 러브 앤 레터 몇 장 팔았습니까? 18만 9천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은 거지. 여기 보면 뭐 리팩 앨범이라서 그렇지만 여기 18만 9천이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9만 장. 뭐 리팩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미니 앨범 Going 세븐틴이 나와서 여기 24만을 찍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다음에 푹 꺼지는 여기는 뭐냐면 다 이게 스페셜 앨범이거나 리팩일 때는 이렇게 꺼지는 거니까 사실은 갑자기 떨어졌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세븐틴은 데뷔 초기 때부터 어떻게 계속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점차적으로 성장을 계속했어요. 이들은 큰 모멘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이렇게 쌓아놨던 거지.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세븐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 성장 높이가 어때요? 그닥 이렇게 막 커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계속 대중적인 걸 받았지만 세븐틴은 남자 보이그룹 치고 뭐가 좋았냐면 음원 차트가 괜찮았어. 그만큼 음악적인 게 대중이랑도 접점이 됐다라는 거지. 단순히 팬덤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서도 앨범 피지컬을 팔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얘기하지만 팬덤용 아이돌이 있다. 그리고 다 대중형 아이돌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데 사실 세븐틴은 처음부터 음원이랑 음반 성적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몇몇 안 되는 남자 보이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가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여자 그룹 중에서 스테이시 같은 경우가 음반도 좀 되고 음원도 좀 되잖아. 이런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나 수평으로 이동을 했다가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완성형 아이돌 된 그런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세븐틴이 그거의 전형입니다. 사실 남자 보이 그룹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유니크해요, 이 그래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여기 보면 이제 5집 미니 앨범, 6집 미니 앨범 나오면서 성장을 조금씩 하다가 3집 앨범에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몇만 장이죠? 이게 83만 장을 찍으면서 요게 몇 년도 나온 거지? 2019년이죠. 근데 2018년, 19년이 어떤 때예요? 보이그룹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40만 장, 50만 장대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 형성했을 때 이때부터 세븐틴은 이 그룹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위를 이제 달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때인 거예요. 이때 83만 장이 나온 거죠. 7집 미니 앨범 행가래에서 130만 장을 찍었는데 이때 3집 앨범에서 83만을 찍고 130만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레디스가 하이브 쪽에서 이제 인수가 돼서 하이브의 이제 레이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확 떠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가 갖고 있는 뭐 기존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영업 판매 전략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뭔가 세븐틴이 그 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뒤에 가서 이제 음원 차트도 우리가 좀 보면 알지만 또 반대로 피지컬이 막 올라가면서 뭐가 있냐면 재밌는 부분인데 음원 차트는 하향세를 좀 겪어. 근데 보통 그렇게 한번 인기가 있다가 음원 차트에서 쭉 빠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 근데 세븐틴은 어때? 또 올라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닛 부석순 그 차트 좋잖아. 음원 차트를 한번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신나는 음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음악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행가레가 그랬고 이제 스페셜 앨범이 뭐 잠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8집 미니 앨범에 이거 초이스 나오면서 100만 장을 훌쩍 넘기는 그런 가수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집 미니 앨범하고 4집 앨범 요게 두 개 보면 알겠지만 더블 밀리언이 드디어 돼요. 이제 이때 더블 밀리언의 시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BTS라는 가수가 이제 앨범 판매량을 충분히 이렇게 견인했다면 그 바로 밑에서 넘버 2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가수가 누구야? 그게 세븐틴 아니야. 근데 뭐 맨 마지막 요거는 뭐 리팩이니까 요건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다음에 또 정규 앨범이 나올 때 어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만큼 올라갈까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틴은 뭐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라기보다는 되게 자기네 음악들을 되게 재밌게 하면서도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거 보면 공부벌레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성적이 좋은 애들 그런 거에 전형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매 후 6주간 앨범 판매량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틀곡 30일간 누적 스트리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앨범 판매량은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계속 가는 그림이었다면 음원은 대충 그래프를 봐도 어때요? 이렇게 쭉 잘 가다가 푹 꺼져. 이렇게 푹 꺼져. 꺼지면서도 어때? 피지컬 앨범은 어땠어? 많이 팔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그룹이라니까? 그리고 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그 유닛이면 부석순은 어때? 아마 그래프가 뭐 여기까지 와 있을 거야. 뭐 음악이 엄청 좋았으니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타이틀곡 30일간 누적 스트리밍 봤을 때 아주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평균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자체 6주간의 인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중독성이 겁나게 있었던 거야. 자꾸 듣고 싶고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는데 빼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이스는 어때?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 막 이런 앨범들이 나왔을 때도 좀비처럼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가지고 400인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음원이 뭐야? 그게 이제 아주 나이스야. 사실 이게 음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노래라고 봐야지. 왜냐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주 나이스라는 그 워딩 자체가 그 멜로디랑 섞여서 딱 뭔가 우리한테 뇌가 꽂히고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게 계속 맴돌아. 뭐 그런 노래가 이제 아주 나이스. 뭐 울고 싶지 않아, 박수, 고맙다, 어쩌나 이러면서 음원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남자 아이돌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븐틴은 음원도 잘 돼, 대중픽도 되고 그 다음에 앨범도 많이 파는 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븐틴은 아이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노래가 인도가 있어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가수가 이 두 개를 다 잡고 싶은 게 꿈이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 그래서 한쪽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세븐틴은 둘 다 잡았다.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보시겠지만 히트하고 독 이렇게 요 두 개는 또 음원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레프트 앤 라이트에서 어떻게 또 올라갔어. 확 올라갔어. 계속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븐틴은 이런 어떤 성적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야. 때로는 이건 좀 대중적이면 순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아닌 경우는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고 핫이나 월드는 이렇게 올라갔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국내 음원 성적은 아무래도 뭐냐면 쭉 올라갔다가 이게 소폭 주춤한 건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대중이랑 매칭 코드에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세븐틴의 음악이 한물 가서 또는 이들의 음악이 지금 대중에게 안 먹혀서가 아니라 이들이 또 마음 먹고 만들면 어때? 부석순처럼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신나고 시원하고 뭐 보컬도 되고 랩도 너무 좋고 이런 노래를 만들면 대중픽이 충분히 된다. 여기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가수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매 후 30일간 1일 유니크 리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남자 아이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네들 갖고 있는 팬덤들이 주로 그 음악을 듣기 때문에 1일 유니크 리스너가 약간의 차이는 보지만 그래프의 형태들은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게 가요.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핫이라는 거하고 월드,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 노래의 첫날과 둘째 날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월드는 첫날 성적이 나오고 두 번째 날에 굉장히 급격하게 피크를 찍어요. 근데 핫은 어땠어? 첫날 찍고 둘째 날 오히려 완전히 다운이 됐었어.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면 어때?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얘는 망했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요게 이제 3, 4, 5일을 가면서 어떻게 돼? 얘는 갑자기 올라가서 피크를 여기서 찍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거 출발이 좋구만.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내려가서 하강 곡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확증적인 자료는 저희가 구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아이돌의 리스너들은 그 팬덤들이잖아. 근데 세븐틴은 음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 친화적이기 때문에 팬덤 플러스 뭐가 있어? 대중들이 듣는 리스너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대중 리스너들은 세븐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븐틴의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이 대중한테 조금 더 꽂히면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안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븐틴의 어떤 이 그래프들은 뭐냐면 앨범마다 이런 그래프가 많이 달라. 다른 남자 아이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세븐틴이 다른 남자 아이돌과 다른 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팬덤과 대중을 다 잡은 아이돌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프는 뭐 비슷하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추이가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은 결국은 고정적인 팬덤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다. 세븐틴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매 후 30일간 1일 글로벌 스트리밍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부분이 좀 약간 달라요.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추이는 뭐 이렇지만 결국은 앨범, 여긴 리팩의 이제 타이틀곡이고 아무래도 이제 정규 앨범이 나왔던 곡들이 해외에서도 조금 더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지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첫날 팍 찍은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둘째 날 좀 올라갔다가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림이고 약간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보통 아이돌이 많이 나온 거니까 이건 이제 글로벌은 이런 분위기고 국내 데이터에서는 세븐틴이 좀 변화무쌍한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00만에서 200만 사이 이 정도면 여자 걸그룹에서도 같이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트래픽 아니겠습니까? 세븐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패턴들을 꾸준하게 이룰 수 있는 장수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K-팝을 대표하는 남자 아이돌 중에 탑티어 세븐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다른 그룹에 대해서 다양하게 뭔가 결과가 나왔던 장면들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그만큼 저희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수나 기획사들은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경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마 되게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 장르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세븐틴 모습을 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세븐틴 하면 예전에 신인 시절에 우리 시상식 왔을 때 처음 무대 꾸몄을 때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 보면서 이 친구들이 좀 되겠구나 생각했던 게 그 시상식 참여했던 우리 직원들은 알겠지만 세븐틴이 우리 시상식만을 위해서
위해서의 영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밤새 종이컵 갖고 막 그 퍼포먼스 하는 걸 멤버들이 다 거기서 짜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막. 근데 이제 그거를 야 얘네들이 기획사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시상식 뭐 우리 시상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엄청 뭐 많은 시상식이 나갈 텐데 이 시상식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장면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을 하면은 뭐 음악도 누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달라요. 성적이 좋고 탑티어에 있는 그룹들 멤버들 하나하나 멤버들 13명이 얼마나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많겠어요. 같이 사는 문제, 같이 팀워크를 맞추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어려운데 곧 있으면 10년 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걸 끌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고 앞으로도 세븐틴이 더 멋진 그룹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우뚝 서시기를 저희 서클 차트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